제가 하는 일은 구글에서 구글 지도를 사용하고 있는 여러 기업 고객분들이 계세요. 뭐 자동차 회사라든가 항공사라든가 아니면 물류회사 이런 분들께서 저희 구글 지도를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아시아 지역에 그렇게 구글 지도를 사용하고 계시는 기업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게 될 내용은 구글 지도라는 앱이 어머님 아버님들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안드로이드 폰 혹은 뭐 아이폰 여기에 많이 설치가 돼 있고 사용을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거를 조금 더 재밌고 편하게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집에서 저랑 같이 사는 그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을까 많이 노력을 했는데 조금 긴장이 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재밌게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수 있을까 진행을 좀 해드릴게요. 이제 아마 구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소개도 받으셨을 거고 저희가 이제 말씀도 드렸을 텐데 구글은 검색 회사예요. 포털 회사는 아니고요. 검색 회사고 구글의 검색창을 열어보시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밋밋하죠. 굉장히 간단하고 그래서 사용자들이 굉장히 쉽고 빠르게 검색어를 가지고 본인들께서 원하시는 내용을 빨리 취득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저희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광고 회사인데 실제로 이 검색창 뒤에는 이쪽 뒤는 아니고요. 검색창 뒤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컴퓨터들이 뒤에 있어서 저 뒤에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검색하시는 거, 지메일 사용하시는 거, 구글 드라이브도 배우셨죠. 굉장히 재밌게 배우셨다고 전해 들었는데 구글 드라이브에서 문서 쓰시는 거 모든 것들이 이 뒤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쓰고 계시는 것들을 이 컴퓨터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용어로는 뭐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반 시설들이 굉장히 방대한 규모로 저희가 있고 그 안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앱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셨던 지메일이라든가 크롬 브라우저, 구글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있고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 여기 나오겠죠? 네. 구글 지도 제가 소개를 드리게 될 거예요. 구글 지도가 다양한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웹브라우저를 여신 다음에 maps.google.com 혹은 뭐 maps.google.co.kr 이렇게 들어오셔서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구글 지도를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오늘 주로 설명드릴 내용은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안드로이드 폰 혹은 뭐 아이폰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거기서 사용하고 계시는 구글 지도 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이제 뭐 지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더 드리게 될 거고요. 다음 페이지. 예, 제가 아까 설명 잠깐 드렸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구글 지도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 자동차 회사에서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제품 안에 어떻게 하면 구글 지도를 가지고 운전자분들이 본인들의 목적지를 굉장히 빨리 찾아갈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구글 지도를 가지고 어떻게 빠른 경로로 물건을 배송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실제 세계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재미있게 게임에 담아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고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실제 생활 속에서 지도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었어요. 하나씩 좀 보도록 해보죠. 이런 거 보시면 기억나지 않으실까 싶어요. 이렇게 학교 다니셨을 때 마을 지도 그려와라 라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이 얘기하시죠. 저도 했었고 아마 어머님 아버님들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주로 어떻게 마을 지도 그리셨어요?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도로를 먼저 그리고 예. 강, 나무, 예, 맞습니다. 근데 이런 마을 지도를 그리려면 제일 먼저 필요했던 게 어디든 그것이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셔야 됐을 거예요. 산에 올라가셔서
마을이 보이는 그런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제일 확실하게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려서 지형지물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그려나가는 것들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들 어리셨을 때 지도 그리셨던 거하고 지금 지도를 만드는 방법하고 다른 거는 없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높은 데에서 보는 것처럼 예전 저희 선조분들도 돌아다니면서 산에서 올라가서 그렇게 지도 그렸고 현재도 비행기를 띄워서 비행기에서 사진을 촬영을 해서 항공 촬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항공 촬영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 도로에서 측량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지도 있었고 실제로 지도를 또 쓰는 거 한번 보면은 복덕방이죠. 예. 집 월세 찾아가고 이렇게 집 사고 팔고 할 때 부동산에 찾아가서 보시면 벽에 이렇게 큰 지도 하나 이제 붙어 있었고 이제 집원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집원도에서 매물이 어디 나와 있는지,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어딘지 이런 것들 찾아가는 그런 용도로 많이 썼어요. 뭐 비슷한 사례로 저 중국 요리집 같은 데 가면은 배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빠르게 그분들이 배달하고자 하는 곳을 찾고 찾아가고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지도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허 처음 따셨을 때 생각해 보시면 보험사 가입하시면 제일 먼저 받았던 게 이런 교통지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도 면허 땄을 때 처음 받았던 게 이런 지도책이었어요. 내비게이션을 받는 게 아니라. 근데 요즘은 보니까 차 사고 보험사랑 뭐 이렇게 보험 계약하고 그러면은 내비게이션 제품들 쉽게 이렇게 선물로 받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면허 땄을 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종이지도, 교통지도 책자 받아서 이렇게 쓰고 있었죠. 잘 모르는 길 찾아갈 때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을까? 모르는 곳의 위치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용도로 이런 교통지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더 옛날로 좀 더 돌아가 보면 제가 저희 직장 선배시죠. 고산자 김정호 선생이 이런 지도를 이렇게 크게 모아서 이런 고산자 선생이 만든 대동여 지도, 그분께서 이제 혼자 만드셨다라고는 아니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집대성하신 그런 큰 예전의 어떤 지도도 굉장히 큰 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얼마나 정밀하게 만드셨냐면 그때 만들었던 그 지도예요. 고산자 선생께서 만든 지도고 조금 안 보일 수 있는데 옆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선이 있을 겁니다. 이게 현재의 기술로 해안선을 따라다니면서 측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를 예전에 만드셨던 그 지도, 그 다음에 현재 측량한 결과를 이 두 개를 이렇게 포개서 보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전에도 굉장히 정밀하게 잘 만드셨죠. 대동여 지도를 혹시 그 박물관 같은 데서 직접 보신 분 계세요? 예, 이게 굉장히 큽니다. 아마 저희 강의실보다도 조금 더 클 텐데, 그래서 대략 25만 분의 1 지도 정도 되는 축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지도로 볼 수 있고, 그 당시 기술로 정말 저는 이제 후배지 않습니까? 같은 일을 하고 있는 후배인데, 선배님 고산자 김종호 선생님께서 이렇게 지도를 현장에서 어떻게 만드셨을까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감동도 많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예전에도 그랬고, 어머님 아버님 학교 다니셨을 때도 그랬고, 운전면허 처음 따셨을 때도 그랬고, 지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도구로서의 목표가 뭐냐라는 걸 봤을 때,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나는 지금 어디 있지, 그다음에 내가 가고자 하는 곳, 내가 관심이 있는 곳, 그곳은 어디인가, 그리고 내가 그럼 거기까지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지도가 주는 굉장히 훌륭한 기능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 사용하고 계시는 구글 지도 앱을 가지고 요 기능들에 맞춰서 좀 더 편하게 종이 지도 사용 안 하시고
이렇게 전화 걸어서 어떻게 가야 되지? 계속 통화 길어지고 이런 거보다 한 번 정도 사용해 보시고 조금 더 쉽게 구글 지도를 이용을 하셔서 편하게 가실 수 있게, 그다음 내가 어디를 가고자 하는지 편하게 찾으실 수 있게,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 지금 계신 곳이 어딘지 지도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게, 요런 세 가지 기능들에 좀 맞춰서 오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구글 지도가 갖고 있는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많이 쓰실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쉽게 접하실 수 있는 거 딱 그렇게 한 5개, 6개 정도만 제가 뽑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보면은 종이 지도하고 지금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앱, 지도 앱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종이 지도는 확대 축소가 안 돼요. 뭐 할 수는 있겠죠.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확대돼서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가장 모바일 앱, 구글 지도 앱, 뭐 다른 뭐 지도 앱들도 있겠습니다만, 지도 프로그램이 주는 가장 큰 편익 중에 하나가 손쉽게 지도를 확대 축소할 수 있다라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이 지도로는 돋보기로 확대를 해서 봐봐야 좀 더 뚜렷하게 보인다는 거 외에 보다 많은 정보를 지도 위에서 보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그다음에 많이 쓰실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지도를 확대하고 축소하는 기능이에요. 너무 쉽죠? 제가 이걸 과연 들고 왔을까요? 확대 축소하는 거 많이 써보셨죠? 한 번만 여쭤볼게요. 예, 보통 어떻게 축소하세요? 예. 이렇게 쉬운 걸 제가 과연 알려드리려고 왔을까요? 그렇진 않고요. 보통 한 손으로 터치하실 때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 용어로는 뭐 핀치 투 줌이라 그래서 이렇게 꼬집어서, 예, 혹은 뭐 엄지 손가락 2개로 이렇게 폰을 잡고 이렇게 밀듯이 혹은 모으듯이, 그래서 한 손으로는 꼬집어서 그다음에 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많이 사용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걸어 다니시면서 혹은 이제 뭔가 한 손에 뭔가를 들고 계세요. 그런데 뭔가 전화기를 들고 그걸 하기가 과연 쉬울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어려울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능 한 번씩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하나를 찾았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 초록색으로 나오는 게 손가락이 탁탁 터치되는, 그러니까 두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면을 탁탁 두드리시고, 예, 탁탁 두드리고 위로 올리시고 아래로 내리시면 거기에 맞춰서 축소되고 확대됩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시거나 그냥 한 손으로 전화기를 사용하고 계실 때 편하게 확대하고 축소하는 기능을 써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실습은 이따가 한번 또 해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도를 확대하고 축소하는 거를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를 소개를 드릴 거고요. 재밌는 곳, 뭐 맛있는 곳 많이 다니시잖아요. 근데 그 전에 지금 어머님, 아버님 어디에 계세요? 어느 장소에 이제 가셔서 다른 친구분들 아니면 가족분들한테 나 지금 여기서 굉장히 좋은 거를 보고 있고 멋진 거를 즐기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면 좋겠어라고 전화해서 예전에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길 찾기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주소를 가지고 길 찾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뭐 외국에서는 사실 주소만 가지고도 대충 이렇게 보면은 표지판 보고 찾아가면 금방 찾아갈 수 있는데, 한국이 아직도 굉장히 좋은 주소 체계가 소개가 됐음에도 길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모서리에 슈퍼마켓이 있고 슈퍼마켓 뒤에 주유소가 있으니까 주유소 뒷골목으로 들어와서 몇 번째 골목에서 왼쪽으로 들어오고, 이거를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항상 저도 가족분들하고 이렇게 그런 길 찾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요즘은 지도에서 검색해서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문자 메시지라든가 문자 주고받으시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장소를 바로 공유하는 거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글 지도를 여셔서 현재 어머님 아버님 계신 곳에 아마 파란색 이런 그 커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프롬프트 위에다가 길게 화면을 누르고 계시면 밑에 보시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될 거고요. 그리고 화면을 터치해 보시면 공유라는 버튼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공유 버튼 누르시고
그러면 여러 가지 실제 폰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다양한 앱, 뭐 프로그램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 필요에 따라서는 뭐 이런 앱들, 그 문자 주고 받으시는 그런 앱들로 이런 것들을 바로 보내시면 필요하신 문자 메시지 좀 쓰시고, 그리고 이런 주소 바로 보내주시면 받으시는 분께서 저 주소를 클릭만 하면 바로 다시 구글 지도가 열려서 어머님 아버님 어디 계신지 바로 지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보고 싶은 장소 지도로 많이 보시고, 신문 보시다가 뭐 주소 가지고도 나오고 장소에서 소개되고, TV 보시다가 맛있는 맛집 같은 거 나오면 뭐 주소를 확인하실 수도 있을 텐데, 미리 주소만 이렇게 적어 놓으시지 마시고요. 검색 한번 해보세요. 저 냉면 되게 좋아해요. 오늘 냉면 먹었으면 좋겠는데 을지면옥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평양냉면집 맛있는 곳이 있으면 검색하셔서 찾아보신 다음에 바로 가운데 보시면 저장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 눌러보시고 그러면 즐겨찾기 혹은 뭐 가고 싶은 장소, 뭐 별표로 표시된 장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서울 맛집 이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냉면 맛집들을 다 모아놓고 있어요. 한 20곳 정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가보고 싶으신 장소 미리 찾아보시고 저장해 놓으시고, 나중에 뭐 수첩이나 이런 걸 가지고 보시는 게 아니라 바로 전화기 여셔서 구글 지도에 내 장소라는 기능에 들어가 보시면 그동안 저장해 놓으신 곳들 하나하나 찾아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그 이전 기능 보시면 저장해 놓은 장소 친구분들하고 공유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여기서 모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저장한 장소 공유하기 두 개의 기능을 같이 섞어서 써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기능은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면서 뭐 버스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 구글 지도는 길 안내하는 기능 안에 몇 시에 출발할 거냐 혹은 몇 시에 도착할 거냐, 막차는 어떻게 되냐, 이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미리 출발하시기 전에 내 위치에서 뭐 장충당 공원을 간다라고 했을 때 경로가 찾아진 다음에 여기 설정 버튼을 눌러보시면 출발 시간, 도착 시간, 그 다음에 막차, 그래서 세 가지 메뉴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출발 시간을 나 오후 3시 40분 정도에 출발할 거야 라고 설정을 하면 그 출발 시간에 맞춰서 가장 권장하는 어떤 길찾기의 결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사실은 도착 시간을 설정해서 찾는 게 굉장히 많이 쓰여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시간도 굉장히 잘 맞고, 대중교통이 굉장히 그 곳곳에 다 이렇게 뻗쳐져 있어서 도착 시간, 고객님들하고 만나는 시간이라든가 뭐 친구들하고 만나는 시간이라든가 그 시간만 설정을 해놓으면 내가 내 위치에서 몇 시에 나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 시간이 몇 시 혹은 도착 시간이 몇 시에 그 원하는 시간을 맞춰서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에 가장 적절한 길 안내 결과를 길찾기의 결과를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걸어서 가시는 길들이 있으면은 길이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기능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화면 여시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화면을 길게 터치를 해보시면 밑에 이제 그 장소에 대한 소개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장소에 대한 소개글 중에 중간쯤에 보시면 거리 측정이라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리 측정 기능을 여셔서 지도 화면을 조금씩 움직여 보시면 원하는 지점부터 지점까지 밑에 보시면 거리를 화면에서 바로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략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한 200m 정도는 뭐 걸어가야 된다라든가, 지하철역에서 어머님 아버님 찾아놓으신 좋은 부동산 매물이 있는데 몇 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뭐 이런 거라든가, 그거를 굳이 다시 집에 오셔서 하시는 게 아니라 갖고 계시는 그 전화기를 가지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바로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게끔 하는 거 소개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시기 전에 또 평양냉면집이에요. 제가 냉면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우레옥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우레옥 길 찾기가 이제 골목길에 있으니까 조금 어려우니까 가시기 전에 검색해 보시고
화면 왼쪽 하단에 보시면 거리 뷰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스트리트 뷰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트리트 뷰라는 버튼 눌러보시면 그 도착지 혹은 검색한 위치 아니면 관심이 있으신 곳에 거리의 전경을 보실 수가 있고, 이게 그냥 평면 사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온 사진에서 터치하셔서 이렇게 화면에 손을 대셔서 움직여 보시면 360도, 그래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전체 위, 아래, 그 다음에 확대도 가능하고, 그래서 전경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들 아마 이 첫 화면에서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어머님, 아버님 계신 곳의 장소를 화면에서 길게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런 빨간색 핀이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하얀색 바 부분을 터치를 해보시면 공유 버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핀이 보이게 하는 거는 화면을 길게 터치를 하고 계시면 이 빨간 핀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오는 주소 부분, 하얀색 바 부분은 길게 터치하시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딱 터치해 보시면 그 다음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자, 거리 대중교통 이용하는 기능인데요. 마찬가지로 아까 검색했던 뭐 우레옥이나 을지면옥이나 이런 데 검색하신 다음에 길찾기 기능이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검색해 보시면은 하단에 길찾기라는 파란색 버튼이 나온 거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길찾기 버튼을 눌러보시면 아마 두세 개 정도 가는 길찾기의 결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방금 소개를 받은 유튜브의 이제 컨텐츠 파트너십을 담당을 하고 있는 이현진이라고 합니다. 45분 잘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혹시 난 유튜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웃으시는 걸 보니까 다 알고 계신 걸로 알고, 그러면 이제 앱도 모바일에는 다 깔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유튜브 많이 보시나요? 네. 어머니 아버님 덕분에 저희가 한국에도 굉장히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유튜브를 전 세계에서 매월 약 15억 명이 사용을 합니다. 이 15억 명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이분들이 매일 유튜브에서 보내는 시간이 약 1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긴 영상을 보지는 않으실 거겠죠. 저 짧은 영상을 여러 가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많이 보실 텐데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분들이 보기 시작하고 어떤 기능들을 다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오늘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제 시작하면서 같이 이 앱이랑 그 시연을 하면서 좀 같이 보실게요. 일단은 휴대폰에서 유튜브 앱을 다 한번 켜보시겠어요? 네, 다 켜셨나요? 자, 첫 화면이 지금 여기 있는 이 화면과 조금 다르실 수가 있어요. 자, 저 맨 위에 집 모양, 가운데 불꽃 모양 이렇게 있는 메뉴가 위에 있다. 손 들어 보시겠어요? 아래에 있어요. 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메뉴가 이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게 지금 저기는 메뉴가 3개밖에 안 보이는데요. 메뉴가 4개 보이시는 분들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혹시 내가 메뉴가 3개밖에 없다라고 하시면 그분들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진행은 할 수 있는데요. 로그인이 안 되어 있거나 로그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메뉴들 혹시 하나씩 좀 아시나요? 몰라요. 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유튜브 앱을 처음 들어가셨을 때 보이는 화면을 저희가 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위에 메뉴가 있건 아래 메뉴가 있건 상관없이 저 그 집 모양의 아이콘 자체에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거기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면 아, 지금 내가 유튜브 앱의 메인 홈페이지에 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이제 불꽃 모양으로 해서 한글로 같이 메뉴가 보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인기라고 되어 있죠. 인기 메뉴를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그거는 인기 메뉴를 불꽃을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화면을 이렇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메뉴가 같이 변경이 됩니다. 자, 그래서 네, 인기 메뉴에 가셨나요? 네.
자, 인기 메뉴에 들어갔더니 위쪽에 뭔가 또 조그만 메뉴들이 4개가 뜹니다. 그쵸? 네. 음악, 실시간, 게임, 뉴스. 이 인기 메뉴 자체는 내가 뭔가 검색을 하지 않아도 자,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이런 컨텐츠를 많이 보고 있어요. 라고 해서 그 시스템이, 저희 이제 기계가 알아서 추천을 해주는 그런 컨텐츠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이제 그 취향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나 뭔가 저희가 장르를 정해서 아, 이런 장르에는 이런 컨텐츠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급부상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를 따로 모아놓은 게 인기 메뉴 안에 있는 저 4개의 이제 서브 메뉴입니다. 음악에 들어가시면 주로 이제 뭐 K-팝도 많이 있을 거고 내가 이제 기존에 듣지 않았던 새로운 컨텐츠, 새로운 동영상을 발견할 수 있는 메뉴로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실시간은 방송의 실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여기에서 방송을 하는 실시간이건 아니면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 뭐 YTN이나 뭐 JTBC나 SBS나 방송국에서 하는 그런 뉴스의 실시간들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임은 아마도 여기 계시는 어머니 아버님보다는 이제 손주 손자들이 왔을 때 뭐 게임 보여줘 그러면서 아 기다려봐. 인기에 가셔서 게임을 누르시면 더 이상 이제 고민하지 않고 바로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되게 좋은 기능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저 뉴스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모든 컨텐츠 중에서 나는 뉴스 컨텐츠입니다. 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그 선택을 해놓은 그런 컨텐츠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옛날 게 보여지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저것도 지금 현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고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보여줍니다. 지금 저기 인기 탭에 가셔서 뭐 실시간이 됐건 뉴스가 됐건 한 번씩 확인을 좀 해보시겠어요? 자, 인기 메뉴 조금 이제 보셨나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메뉴로 넘어갈게요. 지금 저기 슬라이드에는 보이지 않지만 옆에 이제 상자 모양이 몇 겹으로 겹쳐 있는 그런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나요? 구독이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흔히 이제 구독이라고 하면 뭔가 돈을 내고 이제 보는 월정액 이런 서비스를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 유튜브에서의 구독은 내가 특정 채널 유튜브에도 채널이 있습니다. 채널들을 아, 이 컨텐츠는 나랑 정말 잘 맞는 것 같아. 내가 계속 보겠어. 라고 해서 좋아요 표시한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을 메뉴를 들어가시면 내가 지금까지 구독을 하기를 했던 그런 채널들의 컨텐츠와 채널들의 리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지금 구독하는 채널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그 구독 메뉴 안에는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구독 메뉴까지 좀 다 한번 확인을 하셨죠? 네네. 자, 그리고 그 중요한 거는 내가 구독 메뉴를 들어갔는데 저 맨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 메뉴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유튜브에 로그인을 안 하신 걸 거예요. 네, 로그인을 안 했기 때문에 자, 로그인을 했다는 건 뭐죠? 내 사용 기록을 네가 기억을 해 라고 이제 인지를 시키는 건데 인지를 해야 내가 어떤 채널들을 좋아하는지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구독에 대한 메뉴를 사용하실 때는 꼭 로그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옆에 메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메뉴가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죠. 네. 자, 라이브러리에서는 그 보여지는 메뉴들이 어떤 게 있으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시계 모양으로 해서 기록이 보이죠? 이 기록은 내가 지금까지 봤던 영상들이 쭉 거기에 다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내가 유튜브에서 뭔가를 봤는데 도대체 제목도 기억이 안 나고 검색을 해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기록에 들어가셔서 내가 봤던 영상들 리스트를 보시면 거기서 이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동영상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내 동영상은 혹시 여기에 지금 유튜브에 내가 내 채널을 가지고 있다는 분이 계신가요? 와, 2분이나 계시네. 3분, 4분. 오, 많으시네요. 그러면, 5분. 그럼 내가 내 채널에 업로드한 그 영상을 채널 관리 페이지가 아니어도 여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뒤에 제가 그 유튜브에서 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도 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메뉴를 조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구입한 동영상이라고 뜰 겁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구입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을 주시는데요. 유튜브 안에서도 영화를 구매를 하셔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이제 화면도 작고 어머니 아버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이제 화면이 작아서 이 메뉴를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 그 기록을 볼 수 있는 영상, 그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메뉴로 갈게요. 나중에 볼 동영상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너무 바빠요. 아니면 나는 지금 뉴스 영상을 막 보고 싶은데 뉴스를 보다 보니까 옆에 다른 영상을 막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보고 싶은데 지금 나는 다른 일을 해야 되고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본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에서도 나오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따로 표시를 해두면 이거는 나중에 볼 영상이라고 하는 메뉴 안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 뒤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지금 첫 화면에서 밑에 있는 메뉴에 어떤 기능들이 있고 어떻게 보실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그인을 해야 내가 개인적으로 설정을 해놓은 모든 컨텐츠들을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영상을 보는데 문제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로그인을 하신 상태에서 보시면 좋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실 때 어떤 식으로 주로 보시나요? 검색해서 보시고, 네. 네? 구독하셔서 보시고요. 그 앞에서 뭐 구글의 다른 그 기능들 들으실 때 이제 음성 검색 부분도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요. 이제 그 화면에 보시면 이제 여기도 돋보기 화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돋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고 들어가시면 당연히 내가 이제 글자를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오른쪽에 보면 또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를 이용해서 편하게 음성으로도 검색이 가능하고요. 요거 뭐 실습을 뭐 한번 해볼까요? 다 아세요? 그러면 이제 검색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필터를 좀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똑같은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지금 뉴스의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요. 뭐 글자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 음성으로 하셔도 되고 뉴스를 한번 검색을 해보실게요. 네, 이제 화면이 로드가 됐죠. 화면이 보이시면 거기 보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 실시간 영상도 있고 채널도 있고 그냥 영상의 클립도 있고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 화면에서 보인 오른쪽 상단에 보면 세 개의 선이 이렇게 있고 뭔가 이렇게 점점점 되어 있는 요 아이콘 보이시죠? 네,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검색 필터에 가시면 그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뉴스 중에서 나는 조회수가 가장 많은 뉴스를 찾아보고 싶어. 그러면 조회수를 누르시면 그대로 정렬이 되고요. 업로드한 날짜가 나는 옛날 건 보기 싫어. 최근 거 기준으로 해줬으면 좋겠어. 이제 업로드한 날짜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그 순서대로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뉴스에 비디오가 아니라 채널들을 좀 찾고 싶으세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이제 비디오가 아니라 채널이라고 하는 필터를 또 하나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채널이라고 하는 게 메뉴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특정 메뉴에 따라서는 이제 그 검색 결과 안에 전체 그리고 옆에 채널 또는 재생 목록 이런 이제 메뉴들이 같이 뜨게 됩니다. 거기에서 채널 보고 싶으시면 채널로 검색을 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재생 목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재생 목록이라고 하는 거는 그 관련이 있는 영상들을 편하게 보실 수 있게 하나로 다 묶어 놓은 거예요. 묶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나는 뉴스의 재생 목록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 재생 목록으로 다시 들어가시면 좀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영상 검색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 그 광고예요. 지금 영상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시다 보면 앞에 그 광고가 막 뜨고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측 하단에 이제 뭐 5초 후에 건너뛸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없는 광고도 있습니다. 저 광고에 따라서는 내가 넘길 수 있는 광고, 없는 광고가 이제 아예 처음부터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건너뛸 수 있는 광고에 이제 건너뛰기를 하시면 바로 이제 영상으로 넘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광고를 보는 게 이게 이제 유튜브나 구글에게 내가 모는 돈을 다 준다 이런 게 아니라요. 컨텐츠를 내가 내 채널에 업로드를 하면 어쨌든 열심히 일을 해서 올라간 영상에 대한 뭔가 수익을 기대를 하잖아요. 그 수익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광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스킵을 하게 되면, 건너뛰기를 하게 되면 이제 수익은 발생을 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내가 광고를 보면 아, 이 채널한테 내가 지금 얼마를 지원을 해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굉장히 제가 좀 편한 기능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자, 평소에 보셨던 아니면 지금 이제 뭐 메인 화면에 있는 영상 중에 하나를 한번 플레이를 해보시겠어요? 그 플레이를 하실 때 지금 세로 모드라면 화면 우측 하단에 이렇게 점점으로 해서 사각형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가로 보기 기능으로 전환이 됩니다. 네, 일단 가로 보기 기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다 되셨나요? 그 가로 보기에서 자 여러분 그 비디오를 보다 보면 내가 쭉 볼 때도 있지만 아 조금 뒤로 넘겨서 내가 원하는 곳을 찾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죠? 누르면 밑에 이렇게 빨간 바가 나오고 저 빨간색 동그라미를 잡고 막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왔다 갔다 이동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어려워요. 맞는 지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만들었는데요. 화면에서 오른쪽을 빠르게 2번을 탁탁 이렇게 클릭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2번 클릭을 하면 2번 클릭을 할 때마다 10초씩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왼쪽 화면을 2번을 빠르게 클릭을 하면 또 반대로 10초로 앞으로 당겨집니다. 네네, 플레이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2번씩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아까 이제 말씀 주셨는데 여기 밑에 보면 조그만 박스의 윗부분만 살짝 보이시죠? 저게 화면이 잘못된 것 같이 보이실 수 있겠지만 저 부분 지금 이제 화면을 한번 터치를 하시면 빨간색 바가 나오고 저거와 동일하게 밑에 이렇게 상자가 뜹니다. 그 상자를 살짝 위로 이렇게 밀어 올리시면 추천하는 다른 영상들이 바로 밑에 같이 노출이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영상을 다 보고 끝나서 다른 페이지에 건너가지 않으셔도 이 페이지 안에서 다른 추천 영상들을 보고 그 영상으로 바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렇게 손에 익으셔야 돼서 한 번씩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영상에 보면 이렇게 우측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꺾여져 있는 화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그쵸? 저 화살표를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거랑 좀 다르게 메뉴가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기능들은 다 똑같으니까 그 이름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이런 거는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링크 복사라는 게 있습니다. 링크 복사라는 거는 일단 이거를 내가 카톡도 안 쓰고 나는 페이스북도 안 해요. 그냥 문자를 해요. 그럼 거기에 이거 프로그램을 막 다 이렇게 입력을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링크 복사하기를 하시면 시스템이 링크 복사했습니다 하고 안에 가지고 있어요. 문자하기로 넘어가셔서 문자에서 붙이기를 하면 유튜브에 저 링크가 그대로 가서 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원하는 분에게 메일을, 그 문자를 전송을 하시면 그분에게 똑같이 영상이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바빠서 되게 보고 싶은 영상인데 못 보고 그냥 넘어간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놓친 영상들을 어떻게 하면 나중에 볼 영상에 추가를 하는지 그 부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뭐 아무 영상이나 하나 이제 플레이를 해 보셔도 좋고 플레이를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 이제 밑에 영상 밑에 보면 저렇게 세 줄 이렇게 가 있고 우측 하단에 조그만 십자가 모양이 있는 더하기 모양이 있는 그런 그 버튼이 있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그 버튼을 누르시면 메뉴들이 쭉 뜹니다. 그래서 새 재생 목록 만들기, 나중에 볼 동영상, 그 다음에 만약에 기존에 내가 재생 목록 만들기에 뭔가 이게 하나 만들어 놓으신 게 있으면 그 메뉴가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중에 볼 동영상이라는 걸 클릭을 하세요. 하셨나요? 그럼 이제 제대로 그 리스트에 올라간지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아까 나중에 볼 동영상은 어디 메뉴에서 찾을 수 있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라이브러리 메뉴로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라이브러리에서 그 나중에 볼 동영상에 보시면 내가 방금 체크한 영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네. 안 어렵죠? 네. 자, 홈에 가셔서 거기에 이제 카메라 모양의 버튼을 찾으세요. 카메라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위에는 지금 내 카메라가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살아 있어요. 그쵸? 자, 하셔서 녹화 한번 해보실게요. 자, 이제 다 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다 멈추면 저기 이렇게 파란색 이런 게 이렇게 뜰 겁니다. 그쵸? 지금 이게 여러분이 녹화를 한 영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원래 여기에서는 지금 밑에 보면 그 파란색 상자를 앞뒤로 움직여서 이거를 다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촬영했어. 그러면 짧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굳이 길이는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 라면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자, 이제 촬영을 하셨고 나는 길이는 뭐 편집이 필요 없다. 그리고 여기에 다른 뭐 음악을 넣으실 수도 있고 하이라이트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조금 이제 복잡하니까 일단 오늘은 촬영해서 보관을 하고 링크를 공유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밑에 이제 그 메뉴에 따라서는 현재 여기에서 이 영상의 제목을 입력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게 보이지 않는다. 근데 다음이라는 어떤 글씨의 메뉴가 뜨면 그 다음이라는 걸 클릭을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제목이랑 설명을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그 다음에 입력을 하시고 밑에 보면 공개 설정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공개 설정을 들어가면 내가 공개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이제 미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등록은 뭐냐면 저장은 돼요. 근데 외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는 되진 않고 링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내가 공유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전달을 하면 그분들만 영상을 볼 수 있어요. 또는 나는 그냥 비공개해서 나만 볼래. 이제 저장소로 사용을 하시는 거죠, 유튜브를.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의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모든 설정은 끝납니다. 네, 업로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네, 업로드라는 거를 누르시면 내 영상으로 이제 시스템이 유튜브라는 시스템 안에 여러분들이 촬영하신 영상을 저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상의 길이가 길어지면 이 업로드의 시간이 조금 걸려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기다리셔서 한 뭐 몇십 분 정도 있다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굉장히 짧은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분 내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업로드가 다 된 영상을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저희 홈의 마지막 메뉴에 라이브러리 중에서 내 동영상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은 내가 지금 업로드한 영상은 자동으로 그 메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려운 건데 다들 엄청 잘하시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지금 공개를 안 해놓으셨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하기 기능이 있죠. 공유하기를 통해서 링크를 복사를 하시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이제 전달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유튜브를 조금 더 편하게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그 다음에 영상 찍는 것까지 오늘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까지
오늘 배운 거로 해서 동영상을 하나 찍어서 저장한 다음에 우리 실버넷 뉴스로 보내주세요. 숙제입니다. 보내주시고, 두 번째는 여태까지 6강 동안 한다 할 때 동안에 느낀 감상, 뭘 배웠는지 이런 거 2페이지를 쓰셔서 보내주시면 1등을 골라서 스마트폰, 최신형 스마트폰 S8을 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저 정말 처음 시작할 때 우려도 많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 이렇게 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 같은 분들 모시고 저희가 많이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널리 좀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촬영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저희 선생님들하고 조교분들 그리고 정수현 팀장님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이걸 성사시킬 수 있게 해준 우리 정태명 교수님,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앞으로도 구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 어머님, 아버님 같은 분들이라 제가 마지막으로 큰절 한번 올리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